안녕하십니까, 라이언 잡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외에서 소싱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에서도 좀 쉽게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오늘은 국내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월 수익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위탁 상품을 가지고 먼저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서 한 달 동안 약 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이번 달이 마감이 되면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넘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제가 이제 소싱하는 방식대로 이제 상품을 소싱하신다고 하시면 분명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품 소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말고 국내에서 위탁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을 이제 처음 접하시면 이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조차 굉장히 이제 막막하시죠. 카테고리를 이제 선정하실 때는 본인한테 조금 익숙한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셔갖고 상품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의류 쪽을, 내가 뷰티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뭐 화장품이나 이제 미용 쪽을 택하셔갖고 상품을 찾는 게 좀 더 수월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카테고리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시면 조금 이제 만만한 카테고리인 뭐 생활건강, 뭐 가구 인테리어, 뭐 스포츠 레저, 아니면 디지털 가전, 이걸 먼저 선정을 하셔갖고 제품을 분석하시면서 좀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션이나 이제 뭐 이제 그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상품을 소싱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시로 디지털 가전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한번 상품 소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위탁 제품을 좀 소싱하실 때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트렌디한 키워드에 속해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뭐 잘 판매가 되고 이제 인기가 많은 키워드에 있는 제품들을 소싱하는 이유는 국내 위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서 바로 상품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하셔야지 바로 판매와 직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구매대 또는 이제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위탁 판매를 하실 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인기가 많은 키워드에서 제품을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가슴 깊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자, 좀 카테고리에서 좀 트렌디하고 인기 있는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이제 치시면 현재 인기 있는 키워드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이번에는 디지털 가전이라는 키워드를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소싱한다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디지털 가전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서 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인기 있는 키워드에 속해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는다고 하면 무조건 판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면 지금 이 키워드들이 가장 현재 이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 쪽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검색량이 가장 많고, 예, 가습기, 뭐 탄소 매트, 로봇 청소기, 뭐 온풍기, 이 키워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조건 판매가 일어나겠죠. 상품 소싱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해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좀 쉽게 풀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겨울 시즌이니까 저는 온풍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풍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 그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를 좀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온풍기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이 온풍기랑 관련된 트렌드하고 인기 있는 키워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좀 엑셀로 좀 다운을 받고 있거든요. 다운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기만 하시면 돼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즉 어떤 셀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본인이 좀 초보 셀러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에 뭐 새싹이나 씨앗 등급의 이제 셀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좀 경쟁하기 좀 수월하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잘 판매하고 있으면 본인도 잘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에 빅파워나 프리미엄 셀러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럼 본인이 과연 그 키워드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대형 셀러들이 많이 위치하고 좀 분포되어 있다면 그 키워드는 좀 포기하고 다른 키워드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최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 제품의 등록 일자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은 상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 상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상품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온라인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상품을 소싱하실 때 본인만의 로드맵이 생깁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본인만의 로드맵이 생기면 상품 소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이 키워드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온풍기였죠. 이 온풍기라는 키워드는 딱 이렇게만 봐도 이건 대형 키워드다. 여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설사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엄청 좋지 않은 이상 나만 독보적으로 좀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서야는 이 키워드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여기 이제 셀러들만 봐도 굉장히 대형 셀러들이죠. 예, 이거 보시면 프리미엄, 예, 요 프리미엄, 빅터 이런 대형 셀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는 진입하기가 힘들겠다고 이제 판단하시고 이 키워드는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스를 하시고 이런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없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지우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그러면 이제 했던 방법으로 나머지 키워드를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머그워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 머그워머라는 제품명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머그워머라는 제품명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잠시만요. 이 머그워머라는 제품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명은 굉장히 좀 낯섭니다. 예. 그럼 한번 이 머그워머라는 제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수, 이 경쟁력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요. 예, 검색수는 괜찮은데 이 매출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머그워머라는 제품이 어떤가요? 우선 저희가 봤던 그 기준에 부합이 좀 되나요? 네. 보시면 우선 등록일 자체를 한번 볼까요? 등록일이 2022년도가 압도적으로 좀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제품들이 다 최근에 등록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밑으로 가면 대부분 다 2022년도입니다. 예. 다 6개월 안쪽에 등록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보시면 이 씨앗,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한 이제 씨앗 등급이 상위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키워드는 우선 킵해놓고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위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고에 부담이 없거든요. 즉 이제 제품이 빠르게 좀 회전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부담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입을 통해서 제품을 제 창고에 쌓아놓고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이 빠르게 좀 빠지지 않으면 부담이 굉장하거든요. 왜냐면 그 재고만큼 제 비용, 제 이제 돈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추가 발주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위탁이라는 것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팔리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같이 뭐 수입을 진행해서 창고에 쌓아둔다, 그러면 요 일주일에 7개 팔린다? 그럼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탁은 들어가셔야 돼요.
예, 위탁은 지금 본인하고 좀 비슷한 등급의 셀러들이 일주일에 7개 정도 팔린다. 이러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7개나 10개 정도 팔리는 그런 제품을 10개 찾아갖고 일주일에 100개 정도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위탁 판매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그워머 제품을 한번 소싱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제품들. 자, 이런 제품들. 그럼 흔히들 말하는 도매쿡에서 한번 이 상품을 한번 소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상품은 잘 안 되겠죠. 이런 제품들을 한번 소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매쿡에서 머그워머라고 치면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머그워머. 나오네요. 이게 18,9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18,900원. 요것도 보시고, 요것도 이제 사업자로 등록, 접속하셔야지 이제 상품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14,180원. 예. 14,180원. 자, 한번 14,000, 자, 18,900원이랑 14,000원이랑 한 18,000원. 한번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게 가격이 이거였나요? 예, 요거랑 요거였죠? 요걸 한번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격이, 자, 이번에 가격이 13,000원이죠? 14,000원, 이게 13,000원입니다. 아까 이게 14,000원짜리였죠? 도매쿡에서 이게 14,000원인데 이게 지금 판매가 13,000원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도매쿡에서 제품을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거예요. 지금 도매쿡에서 상품을 소싱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도매쿡에 있는 제품들이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자의 가격보다 높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좀 무너져 있는 제품들은 소싱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예, 이 제품도 아까 저희가 18,000원 아니었나요? 이 제품? 18,000원인데 지금 판매가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무너진 제품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은 설사 진행하시다가 판매가 되더라도 분명 오랫동안 판매를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떤 제품을 좀 찾아야 될까요? 이제 가격이 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통제가 가능한 제품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제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 제품, 요 제품. 예, 요 두 개 제품을 보면 가격대가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묶음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가격이 다 똑같아요. 49,000원, 49,000원, 49,000원. 그리고 본인하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등급의 셀러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죠. 보시면 예, 요분도 그렇고. 그러면 요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같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왜 가격 싸움을 안 할까요? 가격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사가 바로 시장 가격을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사가 직접 이제 검색을 통해 갖고 또는 아니면 위탁 판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장 가격을 지켜라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 공급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매자한테 제품을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다 49,000원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소형 브랜드 제품을 찾아갖고 위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저희 같은 이제 초보 셀러들이 많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품을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품의 공급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거는 방법이 직접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아왔는지를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보면 스탠 협력업체 써있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통해 갖고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든 또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공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전자제품은 사실상 공급사를 찾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런 전자제품들은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죠. KC 인증. 이 KC 인증 받으면 그 공급사의 정보가 기재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조사네요, 중국이. 이게 수입업체죠. 이게 공급사입니다. 이게 공급사예요. 예,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에서. 한번 치면, 예, 보이시죠? 자, 보면 가정용 소유형 가정제품 컴퓨터. 요거를 이제 유통하시는 이제 회사예요. 보시면, 예, 여기입니다. 요게 공급업체예요. 제품을 볼까요? 스토어 보시면 그 제품 말고도 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 걸로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 제품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을 좀 공급하는 업체가 여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또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다 썸네일을 다 이제 이렇게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상세 페이지를 다 비슷하게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요분도 다 상세 페이지를 긁어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제품은 론칭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공급사에 컨택을 해갖고 제품을 하나 받아갖고 상세 페이지를 조금 리뉴얼을 해갖고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다 판매를 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분도 보면 2020년도 10월 달입니다. 불과 저번 달에 이 제품을 업로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도 다 비슷하겠죠. 보면 2020년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론칭한 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죠. 괜찮은 제품들이.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죠. 저도 요거를 이거 한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제품도 한번 위탁을 받아갖고 판매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제품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본인이 이제 도매국 이런 위탁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아갖고 업로드했어요. 근데 가격이 어느 대형셀러가 진짜 그 위탁 업체한테 진짜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구매하면 당연히 원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셀러들이 있어요. 좀 자본력 있는 이런 셀러들은. 그러면 그 셀러들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썸네일 상세 페이지 뭐 변경해서 차별점을 강구한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제 저가 이제 가격을 좀 낮춘 그 셀러 있죠. 그 셀러의 리뷰가 채워지잖아요. 이거 끝납니다. 리뷰가 진짜 한 뭐 20개, 30개 아주 좋은 리뷰가 쌓이잖아요. 소비자도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이런 식으로 직접 가격을 핸들링하는 그런 위탁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이 제품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표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좀 괜찮다 하시면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위탁을 한번 받는 경험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직접 연락을 하셔갖고 위탁으로 좀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품을 소싱하실 때는 또 뭐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본인만의 이제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로드맵 없이 뭐 본인만의 절차나 기준 없이 이제 상품을 소싱한다 그러면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감으로 소싱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루에 진짜 열심히 상품을 소싱을 하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뭘 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제대로 소싱했는지 모르고 이런 게 좀 객관적인 좀 데이터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상품을 소싱할 때는 좀 본인만의 기준과 그리고 절차를 가지고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좀 대표님들하고 좀 부합된다고 하시면은 한번 적용을 하셔갖고 상품을 소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탁 상품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좀 가격이 컨트롤링이 되는 가격 자체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위탁 제품을 좀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런 도매 업체에서 상품을 받아갖고 이제 판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판매가 물론 되고요. 근데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판매가 잘 되면 대형 셀러들이 그 귀신같이 압니다. 대형 셀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셀러들이 그 제품이 잘 판매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셀러들은 중국이나 또는 도매 업체에서 그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좀 쳐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진짜 열심히 키워놓은 제품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위탁 제품 이제 소싱하실 때는 꼭 가격이 이제 잘 무너지지 않는,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소형 브랜드의 제품을 위탁을 받아갖고 판매를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좀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는 상품 소싱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